스루프 타임즈 2023년 8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우크라이나전 계기로 무기 수출 확대, 안보 관계도 다각화라는 제목으로 뉴스 1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런던 킹스 칼리지 교수가 FP라는 매체에 기고문을 냈는데, 폴란드에 무기 수출하며 안보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는 이런 그 취지의 기고문을 냈습니다. 뭐 우리가 다 뭐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한국은 그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미국의 안보 정책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병력을 파견하는 등 70년에 걸쳐 강력한 동맹 관계를 입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도 안보 관계를 지금 다각화하고 있다. 이것이 백악관에 부정적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해주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솔직히 미국의 그 눈치를 보는 것은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그 폴란드에 무기를 많이 팔았다 하는 게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이런 거는 기분이 좋지만은, 미국의 경우에는 그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전이 일어나면서 그 수요가 크게 일어났다는 그 거죠.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 F-35 한 대를 팔면은 우리나라 이걸 자주포라 그러나요? 옛날 그냥 탱크 그러는데, 이거 10대 이상 판 것만큼의 그 돈을 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런 그 탱크 만들어서 하는 거는 너무 비싸고, 자기네들은 최신 무기만 팔아도 충분히 미국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냥 한국이 팔아도 좋지 뭐, 아마 그런 입장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외신보다 수준 낮은 정치 보도, 정치 기사가 비슷한 이유라고 해서 동아일보 윤다빈 기자라는 사람이 장문의 기사를 냈어요. 이 뭐 제목으로 보듯이 왜 우리나라 그 언론 기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기자회견에서 작아지는 기자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인간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기자의 표현이 시민들의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어떤 특정 정치인에게 날선 질문을 하면은 그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사이버 테러까지 당한다. 근데 기자들이 이런 게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를 얘기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 같아요. 그럼 너 기자하지 말지 이 사람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거는 순서가 전도됐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들의 정치 양극화가 시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냐? 그게 아니지 이 사람들아. 순서가 정치하는 새끼들이 양극화를 유도한 거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부하내동돼서, 그러니까 개 돼지라는 얘기를 시민들은 개 돼지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또 사석에서 얘기하면은 기자들이 우리 당이라고 부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왜곡된 직업윤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자기네들도 얘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탁월한 스토리텔러라는 어떤 그 이 전문 매체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한국 언론계는 취재원과의 끈끈한 관계, 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거다. 이 미국이나 서양하고는 틀려가지고 이 동양적인 어떤 그 정서라는 것이 이 인간관계를 매우 또 중시하고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격을 피하려고 누가 카더라 라는 따옴표 뒤에 숨는 정치 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인용구가 있는 식으로 보도하는 거, 인용구 없이 기자의 어떤 그 객관적인 내러티브를 써 나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는 좀 적다 그런 얘기인데, 타임스는 직접 인용하는 글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어, 저기 자기가 직접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뉴욕 타임즈 이런 이 미국의 언론들 보면은 직접 인용하는 거 별로 인용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용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자들이 자기 그 기사에 어떤 힘을 실기 위해서 대부분 뭐 교수들 이름을 빌어서 한국 기자들은 단순 찬반을 언급하거나 사안의 일면만을 부각하고 쓴다면은 미국 기자들은 복잡한 측면도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안 된 주장이 따옴표 속에 숨어서 검증 없이 전달되는 게 그게 문제다. 따옴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도 아닐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자 스스로가 좋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자각한 것은 좋아요. 기계적 중립,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 이유, 뭐 이거를 또 좀 표현을 했고, 또 기사 속 익명 취재원 없앨 수 없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민한 주제일수록 취재원이 이런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그린 글씨체는 독자들이 좀 격려해 주는 그런 댓글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쓰는 입장에서 정치 수준을 좌우하는 정치 보도의 품질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다. 요즘 이렇게 이제 자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 비중이 84%에 달하는데, 그렇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기자의 분석 해설 기사, 이런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석 해설 기사는 10.1%에 그쳤다. 이런 얘기고, 어, 그, 뉴욕 타임즈 경우에는 분석 해설 기자는 59.7%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관념이나 소신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기사를 보고 싶은 거지.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열사병이 이 여론 환자가 발생했다. 그런 것만 능사가 아니죠. 기자라면 분석 해설 기사를 쓸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근데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편집자는 돈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주요 언론사에서 기자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만큼 급여를 주고 있는가를 한번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이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는지, 그 다음에 기자들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냐, 이런 게 저는 매우 궁금하다 이게요. 그래서 공영방송이라든지 이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이런 데서도 좀 기업
공개가 아니고 사업보고서나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임금 수준을 어떻게 좀 공개를 해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배고픈 기자들은 돈을 주는 자들에게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뭐 언론의 자유화가 됐다고 그래서 그뭐 많은 수많은 매체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가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면은 돈을 적게 줘서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를 저는 검증해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주요 언론사 기자가 아니라면은 제 얘기로는 부업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저는 직접 그런 이름 없는 그 언론사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승전 군사 퍼레이드에서 나타난 3개국의 미묘한 거리감 해서 TL 더 뉴스 렌즈라는 일본 언론 매체인데 이게 앞서 얘기한 스트레이트 기사, 그러면 카더라 이런 기사가 아니고 상당히 그 심도 있는 전문가적인 분석 해설 기사 이런 얘기가 쭉 풀어 나가고 있어요. 굵은 글씨를 좀 소개하면은 군사 퍼레이드 등 일련의 축하 행사를 자세히 분석하면 중노조는 미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대결 자세를 선명히 해 노조에 대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중국이 미묘하게 거리를 둔다는 구도가 불거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 해설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북중의 신경전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번에 간 사람이 그 수준이 뭐 부위원장이고 리홍중이라는 사람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닌 아래인 정치국 위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예측이나 이제 이 분석한 그런 거겠죠. 따옴표라는 게 이렇게 말을 직접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핵병기고요. 보셨습니까? 와 중로 대피단에 과시하면서 중로가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한 이라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한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 모른다. 이런 것은 어떤 가정 기사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홍중 씨가 가져온 c 주석의 친서도 뭐 격식 있게 받은 게 아니고 류경 호텔이라는 데가 류경 정주영 체육관 대기실 같은 곳에서 이렇게 그 친서를 격식 없이 받았다 이런 좀 꼬집는 내용도 좀 했죠. 중국에게 체면을 구기는 응대이다. 시 주석에게 모욕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런 글을 쓸 수준이 지금 안 된다는 거는 앞에 동아일보 기자가 스스로 다 고백을 한 거예요. 공식 비공식의 무역은 밑바닥에 있는 북한 경제를 뒷받침하고 중국을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데 중국은 대미 경제를 백업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은 북한은 중국의 내정 간섭은 극단적으로 또 싫어하죠. 그래서 중국한테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그 핵캡 실험하고 ICM. 그래서 그 한국 정치나 한국 정부나 미국이 중국의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 하는 이유는 아마 이 압력 행사하기 힘들 걸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또 하는 거 아니겠느냐. 어디까지나 마이웨이다 이거에 김정은이는 북한은 이런 게 또 재미있는 그 분석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지배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표현 아주 보기 좋습니다. 보기가 좋다기보다는 남북 통일이 된다는 것을 미국의 지배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미팔군이 서울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평택 기지가 평양 기지로 옮기는 그런 거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표현은
이쪽 일본 기자는 못 쓰겠지만 저 같으면은 미군 기지가 평양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도 쓸 수 있겠죠. 한편 이 로저 양국에 대한 한미일의 영향력은 점차 저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결론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의사소통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도 점차 없어지고 있다. 이 점이 걱정이다. 이 기사를 내면서 이런 결론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쓴 사람이 니시오카 쇼지 저널리스트인데 마이니치 신문사 오사카 사회부 정치부 중국 청국장 등을 거치고 외신부에서도 일을 했고 책상이라고 했지만은 마지막으로 2020년에 독립을 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매일신문이죠. 매일신문에서 정치, 경제, 뭐 정치주로 정치적 기사를 하면서 전문가 수준의 글을 써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군사 퍼레이드는 러저 밀착을 연출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중국보다 러시아를 극진히 모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들 많이 보여주는 거, 상호 보완 관계라고 또 표현을 또 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식량, 에너지, 비료 등을 열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 대가로는 아무래도 뭔가 인력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러시아에 좀 지원하지 않겠냐. 근데 기브 앤 테이크로 이런 것들도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지지하는 두 체제다는 식으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사를 한국 언론에서 어떤 형태로든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치매 발명 가장 큰 역량은 신체 활동 부족. 파이낸셜 뉴스, 연합뉴스 거를 인용 보도를 했어요. 무려 79만 명 12년 추적 관찰한 결과 치매 발병률 4.4배 급증, 속 70%가 여성 환자다. 한국인 치매 발병 가장 큰 역량은 신체 활동 부족이다. 요게 이제 이 12년 동안이나 관찰 8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황 전문이라고 인용을 했는데 저도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같은 게 이제 유산소 운동이죠. 또 헬스클럽 같은 데서 런닝머신에서 뛰지는 못하더라도 걷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운동 이런 거를 병행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우리도 나이 든 사람들이면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근력이 좀 줄어들면은 운동을 또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강력한 또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인층이 돼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려면은 강력한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얘기죠. 오른쪽은 건강관리하고 관계가 뭐 꼭 있는 건 아니지만은 자리가 비어서 넣긴 넣었어요. 청년 위주의 주택 정책. 그러면은 이 시니어는 고령층, 중장년층 맞춤 주택 공급 정책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중장년층 무주택 비율이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경제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아직 크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중장년층도 무주택 비율이 40%나 된다는 점이죠. 거기다가 청년층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 네이버 쪽의 어떤 랩 기사인데 코리빙이 주목되고 있다. 도저히 돈도 못 벌고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민간 임대 사업자의 임대형 기숙사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박원순이가 그 시장하고 뭐 이랬을 때 많이들 나왔던 게 사회적 경제 해가지고 서울시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쉐어하우스 형태다. 임대료 시세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고 커뮤니티 공간 내 입주민 소통 활발하다. 집단 농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그 책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율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거가 그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H가 그 주거 공급 사업을 하는 것도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임대형 기숙사라는 게 기숙사형 청년주택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산다고 그러지만은 이런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혼자 산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1인 가구인 경우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파트 필요하죠. 자기들만의 공간 이런 거를 원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내려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한국의 그 미래의 그 출산율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주택 가격은 감가상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스페이스라는 매체가 있는데 나사의 공상과학처럼 보이는 X-59 조용한 초음속 제트기가 경락고에서 굴러나오는 것을 보세요. 해가지고 완전히 기다랗고 날카로운 이런 이 초음속 제트기를 지금 시연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로키드 마틴이네요. 그래서 이게 앞면에서 본 건데, 꼭뭐 진짜 SF에서 나오는 그런 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탱크 이런 거 안 팔아도 비행기만 팔아먹어도 충분히 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재난으로 인한 중국의 7월 경제적 손실은 인류 상반기 것까지 누적된 것을 초과한다. 7월에 발생한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는 제5호 태풍 그 독수리가 이 저기 푸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아주 중국을 초토화시킨 건데 보통 육지에 다다르면은 그게 올라가면서 많이 약화되는데 이상하게 수증기를 더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강화되고 뭐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집계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411억 8천만 위안, 57억 4천만 달러로 7월 달에만 그 피해액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난복구를 위해서 이제 그 공적 자금을 1억 위안을 추가로 배정했다. 허베이에 대해서는 1억 위안, 그 다음에 텐진과 또 복구 작업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반적인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5천만 위안을 제공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에 잠긴 모습이고요. 북경 쪽인 것 같고요. 시민들이 물이 빠지고는 있는 모양이지만은 어떤 이 피난 시설로 올라가고 옮기고 있는 이동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중국 북동부를 강타한 후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과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CNN 보도 내용입니다. 이게 그 북경까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허베이성 인접한 베이징과 텐신시를 적셨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그 물에 잠긴 데서
어떤 그 여성이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혔고요. 물에 잠겨 있는 도로 모습도 그 찍혀 있습니다. 이번 그 홍수 피해로 그 국가가 70%까지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결론은 우리나라 그 작년에 그 강남 그 물난리 났던 것처럼 에, 그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배수 용량, 도시의 배수 설계 기준, 이게 이제 그 개선이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표준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극단의 기후를 가정해서 도시 기반 설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수 시설을 아주 왕창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국 16세 KC 페어가 여자 월드컵 탈락 후 재건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뭐 그 예선 탈락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예선 탈락이 되는 모양인데요. 브리즈번 호주에서 이번에 열리는데 이런 표현이 나온 게 이제 의미가 있어서 써봤습니다. 최초의 다인종 축구 선수 KC 페어 16살 뿐이 안 돼요. 이렇게 생겼는데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미국 뉴저지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돼 있어도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선수들 그 한국하고 연고가 있고 뭐 그러면은 이제 국가대표 선수를 뽑을 수 있는 모양이죠. 뭐 그런 식으로 됐는데 딴 거보다도 독일이 우리나라 때문에 그 여자 축구대 때문에 탈락했다는 서러움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이변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최근 그 스루퍼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그 저출산율 뭐 2050년에 뭐 한국의 인구가 뭐 반뿐이 안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래 가지고 국가가 뭐 소멸이라고 이 극단적인 또 용어들을 써가면서 하는데 한국이라는 국가가 유지가 되려 그러면은 자 미래 한국은 다인종 국가의 시작이 이제 슬슬 해야 된다. 혼혈이 되고 한국 국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자, 이게 독일이 그 1대1로 비기면서 허망해가지고 요런 그 이게 현다이 이런 광고가 나오는 게 요게 이제 짭짤하죠. 현대는. 네. 러시아 JP모건 곡물 지급 중단. 제목을 봐서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로이터 뉴스입니다만은 미국 은행 JP모건은 금요일 러시아 곡물과 비료가 세계 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약속이 아닌 조치를 요구했다. 요구하면서 러시아 농업은행에 대한 지불 처리를 이번 주 중단하면서 그렇게 그 러시아를 제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세계 경제 곡물 시장 뭐 이런 게 좀 안 좋아지지 않겠냐 하니까 조치를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 어쨌든 그냥은 막 못 주고 워싱턴의 보증으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는 러시아가 그 수출하는 곡물 대금을 달러로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는 금요일에 그 협력이 이번 주에 중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러시아 농업은행과 JP모건 사이의 이 거래 통로가 8월 2일 날 폐쇄되었다라고 러시아 언론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핵심 요구는 러시아 농업은행을 SWIFT,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에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금융 제재들을
당하고 있는데 달러 거래가 안 되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위안화하고도 뭐 석유 거래 뭐 이런 거지만 모든 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뭐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빡빡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도 그 곡물을 수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은 하더라도 이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은 서로 용인을 한다. 뭐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그 곡물 수출한 거를 또 러시아가 공격을 했다는 이런 뉴스도 나왔었죠. 어쨌든 이 곡물 수출은 원활하게 되도록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그 흑해에서는 싸움이 안 일어나게 되는 그런 거가 돼야 되는데 다른 뉴스를 좀 그래서 이해를 하면은 미국은 곡물 거래가 부활하면 러시아의 식량 수출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브링컨이 말했다. 그러니까 뭐 좀 제재했다가 풀었다가 뭐 하면서 러시아는 곡물 거래로의 복귀를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미국 국사는 말했다. 이런 얘기고요. 러시아가 우방국에 더 저렴한 곡물 선적을 또 예고했다. 뭐 우리만 잘 살겠다고 곡물 수출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수출 제대로 못하면은 그 세계 곡물 가격 오르고 또 한국도 그 짜장면 값 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라면 값도 또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같아요. 여야 잼버리 책임론 공방. 아까 그 신문 동아일보의 이 시민들의 양극화를 기자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분노 유발자들이 그 정치하는 아새끼들 때문이지 왜 애꿎은 이 개돼지 이 국민들을 못 살게 구냐. 그러니까 이 양극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놈들도 언론사 놈들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상징적인 사진을 연합뉴스 TV에서 이렇게 냈는데 국민의힘은 일각에서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고 한다고 경계했다.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는 준비 미흡에 대한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내리는 나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항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무엇보다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청소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뭐 그렇게 세게 공격하진 않았는데 이미 소개했지만은 문정부 때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위원장 자체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애매한 스탠스를 하지만은 드디어 그래도 어저께까진 그랬는데 오늘은 문정부 책임이다. 손대는 일마다 최악이다. 여야 잼버리 사태 내탓 공방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 정부 안일한 대응으로 공을 둔 타임 놓쳐 국힘 전북도 뭐 했나 예산 사용 등 규명해야 이따위 식으로 하니까 분노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워서 뭐 세상에 뙤약볕에 그늘이 없는 참 그게 참 왜 이 간척지에다가 왜 그런 거를 하는지 일본이 또 거기서 했다고 일본이 그걸 실패했는데 생각 없이 그대로 베껴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대로 예산도 써가면서 준비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 정부, 행정부의 지방자치 포함해서 수준이 그 정도 수준뿐이는 안 된다는 거죠. 최악의 사태, 미래 사태, 이런 예측할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역사 왜곡까지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은 이게 좀 사이드로 너무 빠지는 얘기니까 그런 참 생각이 들어갑니다. 잠깐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을 분노 범죄를 일으키기
있지 않도록 너희들이 분노 유발자들이 되지 말라.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관피야 이런 거 우리나라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뭐 저기 이 철근 빼먹은 거 뭐 그거를 뭐 이권 카르텔 운운하고 있는데 정부 행정부 관료들부터 우리나라가 제거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철밥그릇 이런 거. 뭐 좀 생각할 게 많아지네요. 이런 걸 보면은 커피콩 폭등도 인상할 수 없이 거리 카페에서 도산이 급증. 제국 데이터 뱅크네요. 제국 데이터 뱅크. 코로나 사와 넘는 하이페이스로 과거 최다. 어쨌든 2022년에 68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2년에 평균 700행을 1km에 넘어 300엔대로 떨어졌긴 했지만은 코로나의 전에 비해서는 커피 원두 가격이 약 2배 급등했고 전기, 가스 요금, 아르바이트 등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원가 인상 요인이 있는데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데 가격 전가는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그 가격 전가들 잘하는 업종이 있고 못하는 업종이 있고 공급 시장의 공급과 수요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가격 전가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라면은 이제 그 판매 가격 반영 뭐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판매 가격은 거의 뭐 변동이 없는데 이 원두 가격이 이렇게 올렸다 이거죠. 이거가 올라만큼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팍 올렸는데 못 올린다는 얘기죠. 올리면은 오히려 안 마시니까 망할 거다 이게요. 스타벅스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뉴스도 하나 있는 거네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저 대포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 요즘 로키드 마틴이 전투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핵 추진, 화성까지 가는 핵 추진 우주선, 이런 것까지 이제 뉴스를 장식하네요. 10여 년 전부터 로키드 마틴이 미군용 레이저포를 제작해 왔다. 이게 이제 더 강력한 것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작은 전투기의 레이저로 실험을 해왔고, 육군이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레이저를 개발하는 것을 도왔다. 드론 같은 거 뜰 때 다 그 레이저로 그렇군요. 저기 북한에 레이저가 오고 했을 때 뭐 포탄 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서울 상공에 나타났는데 잘못 쏘면은 이게 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런 드론을 잡는 것은 레이저군요. 그래서 상징적인 이런 게 있네요. 향후 이 레이저가 방위 산업에 또 큰 몫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국내 전력기기 기업인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의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그 송배전 변압기 교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요가 크고 늘고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그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LS 일렉트릭도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는 젊었을 때 이제 중전기라고 불렀습니다. 중전기 제품들. 나머지 이제 그 나머지를 그냥 약전, 강전 이렇게 해서 일반 회사 조직에서도 전기과 하면은 이제 강전을 취급하는 데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전을 취급하는 데가 이제 컨트롤룸, 개장, 뭐, 개장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하시는 분들도 영역이 좀 각각 그 전문 분야가 있는 거죠.
이런 강전 분야고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컴퓨터라든 어떻게 생각하면 더 약전 분야로 분류해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육지로 둘러싸인 몽골이 히토류를 수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창조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다. 자, 중국하고 미국 아니 저 몽골하고 미국하고 좋은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몽골 총리 엘 오윤 에르덴이 수일 워싱턴에서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만난 후 로이터 통신에 몽골은 최첨단 응용 프로그램으로 히토류 및 기타 광물을 채굴하는 데 있어 미국과 협력을 심화시킬 거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지정학적으로 이 광산물을 중국에다 팔고 있는데 미국이 속된 말로 꼬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장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몽골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행기 여행도 계약이 맺을 거다. 이 몽골과 미국에 직접 가는 거. 그리고 히토리와 구리는 방위 장비를 포함한 최첨단 기술 그런 분야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조 바이든의 노력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한 주요 글로벌 경쟁국인 중국을 넘어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려니까 중국이 이 히토류 생산의 70%니까 이게 이제 또 아무리 다른 거 뭐 컴퓨터 제재, 칩을 제재하고 뭐 한다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결국 원료 싸움이네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국 LS전선이 몽골 구리광산을 타진해 보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여건상 그게 벌써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 그러나 미국처럼 국가적으로 창조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그때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가 아마 박근혜 언니가 대통령 했을 땐가 해가지고 그때도 뭐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운운 해가지고 자관 이게 이 몽골이 내륙으로 꽉 막혀 있는 나라니까 몽골하고 우리하고 뭘 거래를 하더라도 거기에 굴이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그거를 일반 비행기로 가져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뭔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가 이게 연결 통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곳은 철도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몽골에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 미국은 히토류나 이 몽골의 광산물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가져올지 향후 이게 매우 저는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나라는 못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국이 몽골에 구애하는 이유라고 해서 또 다른 매체에서 얘기했거든요.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중국에서 정제된 재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광물이 풍부한 몽골에 구애하고 있다. 몽골은 국내 생산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광업이 번창하고 있다. 그래서 국무부 관리들이 6월 달에 몽골을 방문해가지고 자 우리하고 잘해봐 중국하고 당신네들 이 경제적으로 끈끈한데 우리가 우리도 필요하고 잘해봅시다. 이렇게 먼저 미국이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이 해리스 부통령하고 이번에 오윤 에르덴 총리가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오픈 스카이 협정에 서명했다. 자, 그러면은 획기적인 방법이다. 뭐, 이 창의적인 방법이라는 게, 하늘길을 연다. 이런 거는 뭐, 항공 여행이겠지만은, 글쎄요, 광산물을 항공길로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아주 매우 궁금하다. 이런 얘기예요. 폴리티코라는 데서는 몽골은 영원한 이웃 러시아와의
중국을 동요시키지 않으면서 미국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몽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미국하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기존에 있던 관계를 바로 등을 돌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그 사진에서도 크리티컬 파트너라고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이 그 에르덴이라는 그 부총리하고 그다음에 부통령이 이럴 때 써먹는 거구나. 바이든이 직접 못하고 만나기 좀 그렇고 할 때 입장차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한국 여배우 같다. 전 넘버원 술집 언니 인상 격변의 한류 사진의 팬 절찬. 이게 저기 이 사진 요거 왼쪽 것만 보면 한국 모델인 줄 알았는데 일본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뭔가 왜 이게 근데 이게 여기 나오는 넘버원 술집이라고 그러면은 그 일본의 어떤 그 오픈된 문화가 거기에서도 그 인스타그램 스타가 됐다는데 뭐 하는 연예인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술집 여자 이 말이에요. 음, 이런 거 보면은 우리보다 오픈된 사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조금 길었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